안녕하세요. 기대수 사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기대수 노트 15강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존 스렛마로 베이시스의 존재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 밑작업으로 이제 partially ordered set이랑 체인, 맥시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존 스렛마 내용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어떤 맥락 속에 있냐면은, 저희가 존스렛마에서 어떤, 체인을 정의하고 맥시머를 정의한 그 맥락들이 이제 선형 독립인 어떤 싱글톤 집합에서 시작해서 이제 리니얼 인디펜던스를 유지하면서 하나씩 집합의 크기를 늘려가다가 그러면 그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 맥시멀에 해당하는 셋이 바로 베이시스일 거다. 이런 방향으로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방향으로 먼저 쭉 존스 렛마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을 따라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미니멈 셋을 찾는 관점에서 또 한번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스 렛마를 리콜을 좀 해보면, 존스 렛마의 세그먼트는 이제 어떤 포셋이 주어졌고, 그리고 모든 체인들이 다 어퍼바운드를 그 셋 안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체인들마다 이제 셋 안에 맥시멀이 존재한다라는 게 존스 렛마의 내용이죠. 일단 이런 게 하나가 등장을 하면은 저희가 좀 그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막 엑시움, 렛마 이런 것들이 막 추가되는 게 좀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제일 처음에 그 추가됐던 선택 공리 같은 것들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를 살짝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얘는 일단 뭐 존스 GPT에 존스 렛마 없이도 그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뭐 막 설명을 해주던데 이제 좀 스코프 밖의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스킵 해도 될 것 같고요. 존스 렛마가 하는 말이 어 체인을 이제 어센딩 하면서 맥시멀 값을 하나를 골라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체인의 랭스에 대한 어떤 가정이 없으니까 랭스가 무한대일 때도 골라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불만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리프레이즈를 하면은 제 불만은 그거거든요. 이 존스 렛마를 추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 체계 시스템에 이제 복잡도를 더하는 게 되는 게 싫은 건데 복잡도가 더해지나 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존스 렛마가 이렇게 있을 때 미니멈 맥시멈 포함돼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있을 때 체인으로 묶은 다음에 얘네 체인마다 인덱스를 하나씩 줘서 그런 인덱스 셋을 정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네, 그 인덱스를 하나씩 체인마다 이제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초이스 펑션을 정의를 해서 이 체인 안에서의 맥시멀 값을 고르는 함수를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가 그럼 이제 맥시멀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런 전제하에서는 이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액시om 오브 초이스랑 같은 꼴의 이야기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증명을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집합론 할 때 보긴 했는데 어디까지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액시om 오브 초이스에서 웰 오더링 증명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존스 렛마를 증명할 수 있고 존스 렛마에서 다시 액션 오브 초이스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를
집합론에서 아마 저희가 증명을 했었죠, 다. 그 순환된다는 거를. 네, 그래서 이 존 스렛마를 추가하는 게 새로운 어쌔션을 또 추가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기존에 우리가 정의해 놓은 체계 안에서 다 동치로 돌아가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네, 부분에서, 제가 네, 못 따라가서 그런데 아까 제 초이스 펑션 부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초이스 펑션은 그냥 함수를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는 건데요. 어, 그 어떤 체인을 하나 넣었을 때 그 체인의 맥시멀 값을 주는 함수를 정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런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존스 렘마가 말하는 거는 이런 함수를 항상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존스 렘마의 내용이죠. 파셜리 올더드 셋에서 이제 네, 체인의 어퍼 바운드가 다 있으면 이런 맥시멀 펑션이 존재한다라는 게 존스 렘마의 내용이고, 근데 이것이 곧 액시엄 오브 초이스도 근데 똑같잖아요. 어떤 인덱스 셋이 있고, 어, 그 집합들의 콜렉션에서 집합마다 그 인덱스를 할당을 해주면 그 집합마다 뭔가 하나의 원소를 골라내는 함수를 초이스 펑션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게 액시엄 오브 초이스의 내용이니까 두 개가 뭐 엄밀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걸 좀 대략적으로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이스 펑션의 도메인이 S가 아니라 그러면 체인들의 집합인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를 네, C들의 집합으로 써야겠네요. 그 여기 화살표 부분이 이게 여기 역방향 부분이 좀 약간 순환 논리 같아 보이는데 혹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F가 있다고 말하려면은 맥시멀이 존재함을 말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맥시멀 존재를 임플라이 하니까 뭔가 순환하는 느낌이 들어서 음, 액시엄 오브 초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넘어갈 때는 사실 자유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이스 펑션은 사실 어떻게 초이스 할지는 아직은 이 시점에선 정해진 게 없잖아요. 왼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로직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왜 올더링 테오렘을 거쳐서 가는 게 이제 초이스 펑션은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그 초이스 펑션이 맥시머를 골라주는 초이스 펑션도 존재해야 어, 네, 초이스 펑션이 존재한다는 게 맥시멀이 존재한다는 거로 연결이 되겠죠. 아니, 좀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예전에 그 증명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핵심은 그 왼쪽에서는 이제 맥시멀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가정해놓고 맥시멀을 찝어내는 초이스 펑션이 여기서 확인됐으니까 존재한다. 이런 로직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약간 다르죠. 아직 이 초이스 펑션이 맥시멀을 집어내는 애라는 가정은 없는 거니까요. 그 부분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근데 사실 그 빙스lem마 자체가 좀 저는 좀 약간 좀 말이 좀 어렵다고 되나?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좀 뭔가 당연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금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이게 뭔가 당연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안 당연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약간 머릿속에서는 약간 어
이렇게 베이시스들을 하나하나 이제 선택해 나가는데 이게 하나의 체인인데 이게 무한할 경우에 좀 약간 애매해진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한한데 어퍼 바운드는 존재하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약간 맥시머를 말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아직 뭔가 모르겠어요. 그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음, 그러니까 무한한데 어퍼 바운드는 존재하면서 그런데도 맥시멀이 존재한다라는 게 좀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움이랑 동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직관적이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 하나하나 베이시스들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무한 스텝 있으니까 그게 선택 공리랑 약간 음, 그게 선택 공리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좀 당연하게 좀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조금 아 이게 진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이구나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 선택공리랑 동치다라는 부분은 좀 직관적으로는 좀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그게 좀 헷갈리는 게, 지금, 이 체인들의 집합이 있을 때, 선택 공리의 내용은 어떤 초이스 펑션이 존재한다인데, 여기서 잡은 초이스 펑션은 지금 각각의 체인들에서 그 체인의 맥시멀 원소를 대응하는 스페시픽한 초이스 펑션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액션 오브 초이스는 그냥 초이스 펑션이 존재한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음. 이게 왜 정치인지 좀 직관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음. 아까 최승희 선생님이 그 역방향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신 거랑 아마 같은 맥락에서의 문제의식인 걸로 좀 이해가 됐어요. 어,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로 약간 하자면은 저희가 뭔가를 뭐 너무 이렇게 자연어로만 썰을 풀면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좀 태클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약을 팔면은 네, 뭔가를 저희가 고른다는 게 그러니까 N개의 뭔가 파이나이트한 원소가 있는 예를 들어 집합인데 뭐 인피니트도 되고요. 집합인데 거기서 하나를 고른다는 거는 사실은 얘네를 줄 세워놓고 제일 위에 있는 걸 고른 행위랑 똑같잖아요. 이게 납득이 되나요? 이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든 내 맘인데 하나를 골라내려면 어떤 형태로든 소팅을 해서 매니의 걸 고른다는 그런 절차가 이제 내재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골라낼 수 있다가 네. 결국은 소팅돼 있고 매니의 걸 맥시머를 골라낸다라는 것과 동치인 게 되는 걸로 저는 좀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셋이 주어져도 거기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한 원소를 고른다는 것이 뭔가 셋의 원소들을 일렬로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원소를 고르는 것과 좀 동일한 걸로 좀 인식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나마 좀 납득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의문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막 사실 랜덤으로 고른다, 랜덤 샘플링을 한다 이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고르는 거랑 이 고르는 건 뭐가 다르길래 그때는 그럼 매번 다른 애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럼 매번 그 다른 랜덤 네,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지금 화면이 잠깐 멈추셨어요. 아,
아마 좀 튕기신 것 같은데 돌아오실 때까지 좀 넘어갈까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의문인 부분은 방금 얘기하려던 거는 이제 어, 그러니까 고른다는 행위가 그렇게 소팅하고 맥시멈을 골라낸 것과 동치인 걸로 항상 하자고 하면은 그러면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것들은 그럼 매번 그 오더링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맥시멀을 뽑는 걸로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그냥 의문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일단 여기까지 좀 봤을 때 그 존스 lem마 자체에 대한 그 복잡도를 늘리기 싫은 마음에서 생기는 그 반감은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저 근데 혹시 다들 저거 모든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를 갖는다 그 증명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좀 다들 어떠셨는지 좀 감상을 듣고 싶어요. 음, 김태현 선생님 어떠셨나요? 저는 어 일단은 처음에 제가 그 증명을 봤을 때 그냥 읽어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증명은 꼭 내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이해하지 않아도 뭐 되는 것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물론 증명 중에서 그렇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증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증명은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고 또 다른 이와 유사하게 증명을 해서 다른 것들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명이라고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 대소하게 아름다운 레코드를 보니까 거기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당연히 전공자라면은 술술술 안 보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처음 볼 때는 좀 약간 벽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좀 최대한 해소해 보려는 관점으로 좀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일단 좀 저도 좀 복잡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기대수 영상에서는 되게 밑밥을 앞에부터 많이 깔아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부터 뽑아서 인디펜던스 유지하면서 뚫려서 맥시멀을 고를 거야라는 그 전략을 다 소개해준 뒤에 넘어가니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튕겨서 아,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 그 네. 아까 그 임의로 하나를 고른다는 거는 뭔가 그 집합 내에서 임의의 순서 관계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뭔가 그 맥시멀 원소 네. 하나가 나오게 순서 관계를 주면 이제 하나를 고르는 것과 이제 좀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은 제일 맥시멀 원소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뭔가 네, 네.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을 그 오더링을 주는 방법을 뭔가 랜덤하게 다루는 거에 대응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찬 선생님 그 화두 던져주신 거는 이제 그 존스 lem마 그 베이시스가 유일하다. 유일한 게 아니고 항상 존재한다는 거 증명을 그 공부하면서 좀 느꼈던 감상 공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존스 lem마 적용할 때 그 셋업 그 만드는 게 조금 트리키한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조금 할 만한 것 같은데 그 존스 lem마 적용할 때 이제 컨스트럭트 직접 하는 그게 조금 혼자 하면 못할 것 같고 이제
보면 이제 납득은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따가 그거 증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한번 오버뷰 정도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도 그래서 그 관점에서 조금 그런 게 많이 불편해서 증명을 떤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조금 적어봤거든요. 음, 간단하게. 좋습니다. 저 지금 제 노트상으로 어, 바로 다음 리마크 하나 나오고 그 다음부터가 바로 증명인데 그럼 요 리마크만 간단히 얘기하고 바로 그 김찬 선생님 말씀하신 걸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전에 했던 얘기기는 한데 그 싱글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셋이다 라는 거. 네, 이거 지난 시간인가에 아마 얘기했을 거라서 네, 이렇게만 말하고 그 김찬 선생님이 오버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아까 백재민 선생님께서 좀 트리키하다고 하셨는데 그 어, 그거를 이제 트리키하게끔 느끼지 않도록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증명을 좀 복원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하고 싶었는데 일단 좀 더 크게 하고 글씨가 좀 작다 보니까 음, 어, 일단은 처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를 생각하는 건 다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좀 가장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일단 목표는 베이시스를 아주 나이브한 센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존스 lem마랑 포셋이랑 뭐 체인 이런 개념들을 방금 들어봤다 정도에서 이 증명을 복원해낼 수 있느냐가 조금 목표였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느끼다시피 뭔가가 자꾸 커지다가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이 계속 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베이시스가 되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더 커지면은 이제 그냥 스패닝 셋일 뿐인 이런 교집합에 있는 거를 이제 베이시스로 라이브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약간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 뭔가 커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럼 처음에 일단은 가볍게 베이시스 하나짜리를 이렇게 베이시스란다. 그 벡터 하나짜리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니스가 유지가 되도록 하나씩 늘려가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이제 이보다 더 많이 늘리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깨지는 순간이 올 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이제 스패닝 셋일 뿐인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죠. 그럼 이거를 보고 처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약간 상정한 그 정도 기준에서 바로 체인이 떠오르긴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체인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베이시스라는 거를 이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애들만 다 모아놓고 보면은 그런 체인으로 본다면은 거기서 이제 맥시멀 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것만 다 모아보자. 그랬을 때 이런 한 줄이 이제 체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이제 V1을 잡을 수도 있지만 뭐 완전 다른 벡터를 잡고 완전 다른 규칙으로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런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모아본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포셋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직접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 포셋이 되는 거는 그냥 이거를 순서를 그냥 이걸로만 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 포셋을 만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네들이 전부 다 심지어는 그 다 비교가 안 돼도 그냥 이 성질 하나만으로 포셋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다 포셋이 된다는 게 좀 말하고 싶은 거였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존스 렛말을 한 번쯤 봤다면 존스 렛말을 써야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베이시스라는 걸 이제 맥시멀한 애로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존스 렛말 자체가 포셋이 있을 때 어떤 애니 체인에 어퍼 바운드가 있으면은 맥시멀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존스 렛말을 통해서 맥시멀을 베이시스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바로
넘어가지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없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셋업에서 다 알고 있는 거는 포셋이 있죠. 포셋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체인도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맥시멀한 베이시스고, 그럼 이제 이 어퍼 바운드만 약간 비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정보가. 그럼 이제 저 어퍼 바운드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근데 처음에 이런 패밀리를 하나 잡아주는데 이게 저도 좀 약간 트리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일단은 1단계로 이 S라는 이 S를 그냥 아까 저기 어 여기에서 이 V1 하나짜리로 일단은 먼저 S를 생각을 해주면은 이게 완전히 얘네들만 다 모으는 게 이제 F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니구나. 체인을 다 모으는 게 아, 체인이 아니구나. 여기서 나오는 애들. 이런 체인, 뭐 이런 체인 이렇게 다 모으는 것 같아요. 포스 전체는 아니고 얘를 포함하는 애들 전체 다 모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F가 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장 좀 구체적으로 좀 컨스트럭트 하기 위해서 V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늘려나갔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어떤 S라는 셋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늘려갈 수도 있잖아요. 뭐 계속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를 유지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걸 S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V1이라는 싱글톤 셋으로 굳이 잡지 않고 S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존스 렛마를 사용하기 위해서 take any chain을 잡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랬을 때 어, 어떤 어퍼 바운드를 갖는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이 체인이. 근데 이제 주어진 오더가 그 부분 집합 관계니까 거기서 어퍼 바운드라는 것은 사실 이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게끔 이 유란을 잡, 잡아봐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전부 다 유니온한 거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U가 어퍼 바운드라고 클레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첫 번째 조건은 이 어퍼 바운드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그 어퍼 바운드가 이제 요 F 안에 들어간다는 조건인데 사실 U를 이렇게 컨스트럭트 했다는 것 자체부터 첫 번째 거는 좀 클리어한 거죠. 당연히 만족을 하죠. 유니온의 그 성질에 의해서. 그럼 두 번째 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클레임에서는. 그러면은 이 U가 F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그 F의 이 정의를 좀 다시 봐주면은 어,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거랑 요거는 이 U의 여기가 이제 A가 지금 A 자리가 U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지금 보이고 싶은 거니까. A 자리에다 U를 생각을 했을 때 얘랑 얘는 U의 컨스트럭트 된 그 자체부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A는 항상 S를 포함하니까 유니온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V의 부분집합들로만 유니온을 했으니까 당연히 V의 부분집합이 되고 그러면 사실 얘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U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것만 보여주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노트에서 이제 띠오렘 1이라고 나온 게 정확히 딱 이거를 증명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증명을 했다고 가정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어 이게 다 된 거죠. 어퍼 바운드를 갖는다는 것까지 다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존스 lem마에 의해서 맥시멀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맥시멀 엘리먼트가 베이시스가 되는 걸 마지막으로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우리가 좀 위에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증명한 거에서 이 부분에서 사실 다 확인을 하는 셈이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거 하나 남았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정말로 스패닝 셋이 되는지 그것만 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시스 조건 두 개가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면서 스패닝 셋이 되는 건데
얘는 앞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요것만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노트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증명이 이거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좀 자연스럽게 다 물 흐르듯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그림을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저, 저 흐름은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직관적으로, 어, 네, 헷갈리긴 하는데 납득은 됩니다. 혹시 부터 그냥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셋을 이제 다 모은 것을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은 안 되나요? 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도 그냥 처음에 이 증명을 맞닥뜨렸을 때 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왜 그래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떠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영상을 안 보고 그냥 하면서 하느라 형이랑 완벽히 일치되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일단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셋을 다 모은 걸 생각하고 그게 일단 공집합이 아닌 걸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풀어 나가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어 일단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제가 이건 체크를 혼자 좀 납득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감사합니다. 음. 네, S가 공집합이 아니었으면은 F를 그냥 이미 S에 대해서 리니얼 인디펜던트로 해도 체인을 아무거나 고르면 똑같은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네요. F가 사실 말해주는 게 약간 그거 같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다 모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 체인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체인이 있고 뭐 이런 이렇게 있고 막 체인들의 모임으로 무슨 뭐 포셋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사실 약간 이렇게 뭔가 시작점을 좀 정해주는 느낌 S로. 그래서 사실 이 S를 바꿔가면서 다 모으면 얘를 다 모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도 충분하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음. 저도 그 S를 정하는 이유는 그 처음에 F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하기 위해서 약간 세팅을 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해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올려주신 이 리마크가 사실 되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거일 수 있지만 하나짜리가 리니어 인디펜던트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맥락에서 저게 나온 것은 그럼 이런 S가 존재하긴 하느냐에서 하나짜리로 잡으면 존재하기는 한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음. 근데 저 S 없이 만약에 F를 잡는다고 하면은 체인이 어, 뒷부분에 달라지는 거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존스 렘마 적용할 때 그 맥시멀이 존재한다라는 걸 할 때 그러면 일단 존재하는 걸 얘기하려면 이게 F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S라는 게 없어진 상태면 딱히 이거를 공집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만한 요소가 없지 않나요? 그 대신에 이제 벡터 공간의 서브셋인 것 중에 리니얼 인디펜던트 인셋을 다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음, 일단 모든 싱글턴이 다 들어오니까 벡터 공간이 공집합이 아닌 이상이야. 아, 그럼 굳이 이거를 안 넣고 그러면 그냥 S를 하나 직접 얘기해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클레임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네, 저 벡터 공간이 공집합이 아니니까 F도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싱글턴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럼 그러면 제 생각하기엔 발레로 그 0 하나만 있는 것도 벡터 공간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거를 잡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0도 벡터 공간인가요? 아, 그 연습 문제에 그거 벡터 공간 보인 걸 옛날에 풀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필요하겠네요. 아, 그럼 0에서도 그 베이시스는 그러면 0인가요? 아, 그거는, 그거 동영상에 나왔는데, 약간 그거 약간 불편하다고 느낀 게, 제가 알기로는 공집합이거든요. 왜냐면 그것만 이제 예외로 공집합으로 세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는 영집합의 베이시스를 영집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베이시스랑 디멘션까지 다 정의를 한 상황에서, 그 영집합의 베이시스가 0이라고 하면은 차원이 1이잖아요. 그러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방향이 하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차원은 영집합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네요. 공집합이 더 좀 일관성이 있게 느껴지네요. 저도 공집합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김찬 선생님 말씀하신 티어리엄 1이 요건데요. 네,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벡터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제 S를 벡터 공간의 सब셋이라고 할게요. 리니얼 인디펜던트 सब셋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인 M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제 존스렛마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 김찬 선생님 하신 것처럼 F를 똑같이 정의하고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세트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S도 여기 속해 있으니까 F 공집합이 아니고 얘는 포셋입니다. 존스렛마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체인을 하나를 골라요.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죠. 써주신 거랑. 그리고 이제 U를 그 체인의 원소들의 합집합, 유니온으로 설정을 하고요.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네. 네, 그래서 네, 모든 그 체인의 원소들이 다 U에 들어가니까 U는 이제 이 체인의 어퍼 바운드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U가 리니얼 인디펜던트라는 걸 보여야 하는데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C가 체인이니까 토탈리 올더드 셋이고 그리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A1부터 AN까지를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줄 수 있겠죠. सब셋 그 순서에 따라서 인덱스를 할당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A1부터 A1, N까지 차례로 V를 하나씩 골라낼 건데 어떻게 고를 거냐면 I번째에서는 AI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고르는데 이제 이전에 나온 적이 없는 걸로 고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AN은 총 N개의 V1부터 VN까지를 뽑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AN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면서 A1부터 N, -1을 다 포함하는 N이니까 이제 V1부터 VN까지는 마지막 AN을 다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V1부터 VN을 선형결합해서 0이 되는 개수 A는 전부 다 0인 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U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래서 존스 렘마에 의해서 이제 M은 이제 맥시멀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이 됩니다. 그 증명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는데, 네. 여기 스몰 n이라는 거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죠? 저희가 어, 어, 체인의 길이를 체인의 원소의 개수를 n으로 한 건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파이나잇으로 저는 가정을 하고 한 셈이네요. 아, 네, 사실 저가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파이나이트한 경우에 대해서만 그러면 증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공부할 때. 네. 음, 근데 그 존스 렛마를 적용해서 그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게 이미의 그 인피니트 디멘저널에 대해서도 항상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는 걸 위한 어, 증명하기 위해서 존스 렛마를 쓰잖아요. 네. 이제 약간 이거를 파이나이트, 예, 그것 때문에, 네. 예, 매스메티컬 인덕션으로 그냥 치환해서 쓰면 아마 확장이 될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저 A1부터 AN까지가 그 체인에 있는 모든 단계라고 그걸 다 써준 거라고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체인에서 N개 뽑았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나요? 음, 그래도 성립하죠. 왜냐면은 근데, 네. 어, 리니어 컨비네이션 조건이 파이나이트 개니까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체인에서 파이나이트 개만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러면 이 뒤쪽이 존스 렘마로 이어지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체인에서 임의의 n개의 파이나이트한 a들을 뽑았을 때, 어, 그 중에 제일 큰 애가 리니얼 인디펜던트라는 건데, 그게 이 체인의 맥시멀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여기 U를 컨스트럭트 하고, 이게, 어, 그, 맥시멀이다 주장할 때 이제 존스 렘마가 쓰이는 거고,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때는 어차피 이게 V1부터 VN까지 그 리니얼 컨비네이션이 0이 될 때 그 개수가 0인 걸 확인하는 거니까, V1에서 VN까지는 그 유한계만 뽑으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A1부터 AN까지 그 체인의 원소 n개를 뽑아서 그게 이제 모두 AN에서 그 원소로 봐서 이제 이게 그 개수들이 다 0인 걸로 클레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제 생각에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를 주장할 때는 존스 렘마가 딱히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애초에 보이고 있는 게 결국에는 U가 F의 원소이냐를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명제를. 근데 이제 어퍼 바운딩 건 당연하고 얘가 이제 F에 들어가냐를 보고 있는 거니까 존스 lem마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U가 원소의 개수가 인피니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U는 인피니트 깰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U가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는, 파이나이트 한 걸 뽑았을 때 인디펜던트 하면 되는군요. 임의의 파이나이트 सब셋을 뽑았을 때. 그래서 계산하면 아, 네, 저는 이해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거랑 같은 맥락이군요. 원전 선생님 괜찮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끔하게 해결 못할 것 같아서 따로 좀 시간 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U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건 U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다룰 필요는 없고 파이나이트한 임의의 원소 n도 임의의 자연수고요. n개를 골랐을 때 이제 걔네가 항상 이제 선형 독립이면 되는데 네, 그래서 U가 인피니트하든 파이나이트하든 상관없이 임의의 어, A1부터 AN을 골라서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이면 이제 U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증명 봤을 때 계속 그렇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게 좀 짜증나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딱 막히게 되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뭐 존스 lem마가 갑자기 뭐였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꼬이더라고. 음. 좋네요. 여기 지도를 하나 해놓으니까 확실히 왔다 갔다 하기가 좋네요. 이제 뒤에 좀 파트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결론 가지고 이제 모든 벡터 공간이 베시스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영집합이 아니라고 하고 왜냐면 영집합이면 뭐 그쵸. 이렇게 되는데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집합으로 봐- 보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집합이 아니라고 하고 V가 그러면 이제 V에서 영집합 뺀 어떤 벡터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S는 이제 싱글턴으로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집합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시어리엄 때문에 이제 어떤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맥시멀 M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M은 이 싱글턴을 포함하는 집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M이 베이시스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건데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리니얼 인디펜던트는 확인이 됐고 이제 스패닝 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스팬 오브 M이 V가 아니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V에서 스팬을 제거한 영역에 어떤 V 프라임이라는 벡터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런 벡터가 존재한다고 치면 그럼 M에다가 이 벡터를 합치면 얘는 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M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맥시멀이라는 거의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V 프라임은 존재를 하지 않고 V가 이제 스팬 오브 M이랑 같습니다. 저는 여기 마지막 그 기류볼 보면서 참 치사하게 증명한다라고 느꼈는데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 M을 만들 때 다 리니얼 인디펜던트를 쫙 모아놓고 맥시멀을 만든 다음에 해놓으니까 이제 당연히 아니라고 가정하면 이제 맥시멀 깨지니까 그냥 아 이거 베이시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존재성은 얘기하고 베이시스를 어떻게 만들지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좀 굉장히 좀 치사한 음, 방식인 것 같긴 해. 저, 저도 뭐 비슷하게 감상 말씀드리면, 어, 스펜을 하는 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일까 생각을 했는데 뭐 막상 증명을 보면은 그냥 맥시멈을 뽑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안 된다, 이게 없다, 그래서 모순이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허무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당연한 말 써서 그래서 이게 스펜한다 이렇게 드는 게 네. 저는 이거를 보고서 이 주장을 보고서 요거를 보고서 좀 느낀 게 이게 그 한번 그 영상에서 언급을 하시는데 이 존스 lem마의 디펜드 하는 띠오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존스 lem마처럼 이렇게 완전 수학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논리잖아요. 공리니까. 그러면은 어 사실 그 벡터 스페이스라던가 뭐 베이시스라던가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정의들은 그 구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베이시스는 당연히 벡터 스페이스여야지 나오는 그 대상이긴 하니까 그런 세팅이 있기는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베이시스를 다른 걸로 바꾸고, 벡터 스페이스 말고 더 약한 데서 정의될 수 있는 다른 걸로 바꾸고, 얘도 그 더 약한 걸로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해도 이 존스 lem마에 디펜드하게끔 재구성을 하면은 다른 벡터 스페이스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띠오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자연스럽지 않나. 사실 저는 좀 치사하게 미리 좀 먼저 스포를 당했었거든요.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뭐 링에서 맥시멀 아이디어를 항상 존재한다 막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링에서도 그 맥시멀 아이디얼 존재한다라는 논증을 할 때 거의 똑같아요. 이게 그 컨스트럭트 하는 것도 똑같고, 네, 증명 방식이 완전 똑같더라고요. 어, 신기하네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구조가잖아요. 많은 걸 쌓아서 만들어 놓은 유용한 구조인데, 이게 밑바닥에 있는 존 스렛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존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작은 시드에서부터 모든 게 연역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 되게 좋은 구조인데,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한 구조로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공리 존 스렛마 이것들이 공리인데, 그럼 얘네가 맞다고 치는 건데 타당하지 않다면 그럼 이 다 무너지는 건가? 약간 이런 불안함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 서구권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사이비 수학 막 이런 하시는 분들이 그 피켓 들고 거리 나와가지고 그 초이스 엑시옴은 그 거짓이다 막 이런 거 아, 써붙여 그래요? 놓고 하거든요. 어, 이게 이 초이스 엑시옴만 보면은 그 누구도 사실 그 태클 걸 만한 게 없는데 당연한데 이로 넘어가는데 이 존 스렛마가 상당히 넌 트리비얼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되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란, 오히려 벡터 공간 이런 개념들이 훨씬 더 사실 수학을 모를 때 입장에서는 친숙하잖아요. 뭐 공대에서 배우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Rn, 뭐 2차원 실수 공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냥 경험적으로 익숙한 상들이잖아요. 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런데 이런 공간을 정의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이는 공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좀 증명을 처음 본 건 아닌데 이걸 다시 보니까 이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예전에 봤던 건 진짜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처음 해봤을 때는 뭔가 약간 알고리즘 떠올리듯이 뭔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넣고 체크하고 이런 걸 떠올렸는데 그러면은 안 되고 약간 일단 그 수학이니까 약간 집합을 모으는 게 좀 핵심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를 모아야 되냐 생각했을 때 베이시스들을 다 모으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런 진전이 없고 그래서 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것 सब셋들만 이제 모으던가 아니면은 스팬하는 것들만 이제 모으던가 둘 중 하나로 하는 방법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 강의 영상에서는 레코드된 거에서는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걸로 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양쪽 다 가능하다고 뭔가 부호만 살짝 바꾸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좀 스패닝 하는 걸 모은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팬 하는 거에서 어, 어퍼 바운드를 이제 합집합으로 이제 줬는데 어퍼 바운드를 인터섹션으로 주고 음, 약간 그 포함 좁혀가는 관계 방향으로. 네. 예 그리고 포함하는 것도 그냥 부호를 완전히 그냥 정반대로 주면은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음, 항상 역방향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럴 때는 그 뭔가 웨어더링 프린시플을 쓰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약간 그런 방향이지 않나요? 존스렛마랑 동치인데 아래 하한을 보장하는 느낌이라서. 음, 사실 스테이트먼트가 기억이 안 나. 잠시. 스몰리스트 엘리멘트를 포함한다는 거였군요. 그, 감기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역방향으로도 좀 보자라고 한 게 약간 최승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같지는 않은데 약간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베타를 미니멈 스패닝, 그러니까 맥시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미니멈 스패닝 셋 오브 V로 보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만약에 어떤 집합이 이제 V의 부분 집합이고 스팬해서 V가 되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V는 벡터 공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베이시스가 V의 सब셋 S의 सब셋인 베이시스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디어렘인데요. S는 일단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S에 속하는 임의의 V1을 벡터를 하나를 뽑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싱글톤 사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싱글톤으로 보면은 이제 얘가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이죠. 그리고 존스 렛마를 이용을 해서 S의 सब셋 중에서 이제 맥시멀리 리니얼 인디펜던트 셋이 존재하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베타를 정의를 했을 때 어, S에서 베타를 뺀 임의의 X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베타에 이 X를 더한 게 이제 리니어 디펜던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스팬 오브 베타는 이제 S의 슈퍼셋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V가 어, 스팬 오브 S랑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양쪽에 다 스팬을 씌운 거죠. 스팬 오브 베타는 이제 또 V보다 크거나 같은 집합이 되고요. 그래서 V랑 이제 양방향으로 이게 오더링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V랑 같은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치사하게 역방향 가는 척 해놓고 다시 존슨만 쓰긴 했는데, 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스패닝 셋 중에 제일 작은 셋으로도 이제 정의가 가능하다. 그, 그래서 지금까지 좀 살펴본 게 베이시스가 이제 스팬에서 V가 되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인데,
그런 셋들이 또 여러 개잖아요. 베이시스가 이제 유니크하지 않잖아요. 한 벡터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벡터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베이시스는 그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V에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는데 얘네가 그럼 어떤 관계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카디널리티가 같아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카디널리티가 같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카디널리티가 다를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B 프라임이 더 크다고 합시다. 집합이. 그러면은 두 개가 다 어떤 체인의 맥시멀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체인의 맥시멀인 거를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B의 카디널리티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교체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으로 가는 함수가 존재를 해가지고 F가 이제 원투원인데 원투는 아닌 거예요. B 프라임이 더 크니까. 네,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타랑 이런 이제 함수로 매핑한 어떤 집합이 베타 프라임의 सब셋이 되는 그런 함수인 거죠. 저도 이 부분 보고 약간 그 이의있음 하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게 일단은 아까 여기 물음표 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약간 의문점 물음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 기원은 일단 사실 멋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잠깐 넘겨두고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이 F 때문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원투원인 함수일 뿐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랑 같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사실 얘가 주고 있는 정보는 그냥 개수만 같다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맥시멀한 거에 모순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얘가 그냥 개수만 작기 때문에 뭐 맥시멀한 게 모순이다.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직접적으로 얘랑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야지 그래야지 맥시멀하다의 모순이 생기는 건데. 음, 맞아요. 크기가 꼭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붙었으니까. 네. 네. 맥시 그래서, 네, 맥시멀이 뭐 가장 크기가 개수가 많은 원소 이렇게 말이야 그나마 맞는 말인 건데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 할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좀 관련된 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게 오래돼서 이게 강의 영상에 있던 말인지 제가 혼자 해본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저게 이런 F는 왜 생각했으며 저 개수는 왜 같은 게 자연스러운 거고 다른 게 왜 모순인지 좀 이 맥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placement Theorem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이나이트 버전입니다.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일단 G랑 L이라는 두 벡터 공간의 सब셋에 해당하는 파이나이트 셋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티어리엄이 하는 말은 G의 카디널리티가 N이고 G가 이제 V를 스팬에서 V가 되는 집합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동시에 L의 카디널리티는 M이고 L이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여기서 들 수 있는 생각은 G는 어떤 베이시스의 이제 슈퍼셋일 거고요. L은 어떤 베이시스의 सब셋이겠죠. 네, 그래서 L이 기본적으로 더 작거나 같은 셋이겠죠. 카디널리티 측면에서.
이럴 조건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m은 항상 n보다 같거나 작고요. 이건 좀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이제 G의 सब셋인 어떤 H가 존재해서 이런 H는 카디널리티가 n-m이고 그리고 이 H랑 G의 सब셋인 이 H랑 L이랑 합치면 얘의 스팬이 V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말은 일부 써 있는 그대로인데 이게 좀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있냐면 이 H라는 애가 G의 सब셋이잖아요. 아, 저 옆에다 그래서 끄적끄적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보기 편하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H가 G의 서셋이고 H랑 L을 합치면 V가 된다는 말은 지금 G에서 L은 좀 부족한 셋인 거죠. L은 작은 셋인 거죠. 베이시스보다 작은 셋, 작거나 같은 셋. 그러니까 L에다가 부족한 것들을 G에서 가져와서 떼우면 벡터 공간을 스팬하는 셋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G 입장에서 보면 G에서 M개의 원소를 L 거를 들고 와서 교체해도 된다. 스팬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간에 뭔가 중간 값들을 막 교체할 수 있다라는 맥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위에 F에서 그 함수가 아까 막 베타의 원소들을 베타 프라임의 सब셋인 걸로 교체하는 함수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연결지어서 이제 얘를 가지고 보게 될 텐데, 네, 그림을 잘 그려주셨네요. 이 G가 있고, 어, L이 있는데, L에서 G보다 작은 사이즈만큼을 H로 들고 와서 넣으면 이 합집합이 이제 스패닝 셋이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증명을 좀 살펴보면은,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M에다가. 일단 M이 0이면, 즉 L이 공집합이면 H는 이퀄 G가 되니까 그냥 당연히 스팬이 되고요. 그리고 M도 N보다 작거나 같아지고요. 그리고 M에 대해서 어떤 M에 대해서 이 AB가 다 성립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M 플러스 1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을 이제 V1부터 Vm 플러스 1까지 그래서 n 플러스 1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n 플러스 1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m에 대해서는 된다고 치고. 이 l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고요. 그리고 매스메티컬 인덕션에 의해서 어떤 L 프라임이 존재를 하겠죠. M 프라임은 이제 V1부터 VM으로 이루어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고 아까 전에 그 M계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이 L 프라임에 대해서는 어떤 H 프라임도 존재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U1부터 UN-M까지 원소를 포함하고 H'이랑 L'을 합치면 이제 스팬하면 V가 되는 그런 L'과 H'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이런 L에 대해서 H도 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N 플러스 1 스텝에 해당되는 H가 있느냐. 일단 저희가 L'과 H'M 스텝의 집합들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어, 얘네가 이제 어, L 프라임의 원소들에 붙을 개수들이고요. B1부터 Bn-M이 H 프라임의 원소들에 붙을 개수들인데 저희가 L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추가된 Vn 플러스 1이라는 원소는 이제 아, 네, 이렇게
리니얼 인디펜던트 상관없이 이제 이 L 프라임과 V 프라임을 합집합한 게 스팬하면 V가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Vn 플러스 1은 당연히 벡터 공간에 속한 원소니까 쟤네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네, 이전 스텝의 원소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L 프라임과 H 프라임의 선형 결합으로. 그렇게 이제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저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볼 건데 첫째로 어, n이 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n이랑 어, 만약 n이 m이랑 같다면 이제 같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면 무슨 된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같다면은 이제 vn 플러스 1에서 이 뒤에 텀이 다 날아가니까 앞에 L 프라임의 원소들만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돼요. 그 말은 즉 이제 L이 리니얼 인디펜던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모순이라서 아, 가- 네, L이 리니얼 인디펜던트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위의 티어리엄 자체가 이제 공허한 차함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B를 살펴볼 텐데 B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다 B1부터 N-M까지가 다 제로면 방금과 같은 이유로 L이 이제 리니얼 인디펜던트가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제로 BI가 하나 이상은 존재를 합니다. 그 BI를 어, 왜 여기라 했지? 1이라고 쓸게요. 편의상. 그래서 U1은 B1분의 이런 식으로 이 위식을 그냥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왼쪽에 U1 텀을 옮기는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U1을 H 프라임에서 빼버립니다. 이 인사이트를 좀 잘 보시면은 U1이라는 거는 이제 L에 새로 포함된 Vn 플러스 1까지 들어왔을 때 이제 선형 종속이 되는 그런 텀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겹치는 텀인 거죠. 새로 들어올 녀석이랑 겹치는 텀을 H 쪽에서 빼주는 거예요. H 프라임 쪽에서. 그래서 걔를 빼주면 새로운 H는 이제 U2부터 UN-M까지가 남게 되고 카디널리티는 N 빼기 N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새로 들어온 거랑 종속인을 빼줬으니까 여전히 그 L이랑 H의 합집합이 V를 스팬하겠죠. 그걸 좀 확인을 해보면 U1은 일단 스팬 오브 L 합집합 H에 포함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 L 프라임과 H 합집합은 이제 새로운 L과 H 합집합의 스팬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고요. 이게 스팬하는 게 V였으니까 얘도 이제 V가 됩니다. 네. V의 슈퍼셋이면서 기본적으로 V의 सब셋이라서 V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베이시스라는 게 그 자체로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뭐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서로 간에 교체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위에 그 관계를 좀 다시 보면은
어, 만약에 베이시스라는 게 원래 저게 교체 가능한 서로 동등한 것인데, 만약에 카디널리티가 다르다면, 이제 교체를 했을 때 진 부분 집합이 돼서 동등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좀 클리어하진 않은데. 아, 저 안 그래도 이거 리플레이스먼트 디오렘 보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딱 어, 알아서 나와가지고. 아, 좋네요. 근데 지금 저 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A만 필요하긴 할 거예요, 지금은. 근데 알아놓고 이 띠오렘 두고두고 쓰면은 용이하니까. 음. 그래서 저거랑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콜로러리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가져오면은, 콜로러리를 가져오면, 베타랑 베타 프라임이 둘 다 베이시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카디널리티는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제 베타의 카디널리티가 n이고, 베타 프라임의 카디널리티가 n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럼 베타 프라임의 어떤 원소 S가 존재해서, सब셋인 S가 존재해서, F의 카디널리티가 이제 n 플러스 1이고, 어, 네, n 플러스 1인 सब셋 S가 존재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베타를 스패닝 하면 V고, 베이시스니까. 그리고 S는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죠. 베이시스의 सब셋이니까. 그리고 저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리움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A, B가 성립을 하잖아요. A, B가 복사해 오면은 이거였는데, 그래서 S의 카디널리티가 n 플러스 1인데, 얘가 n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제 작지 않게 돼서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리움의 모순인 거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 그, 베이시스가 있을 때 이게 칼디널리티로 같다고 이렇게 뭔가 적어 놓으신 의도가 뭔가, 음,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을 다루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어, 리플레이스먼트 디어럼은 지금 파이나이트한 거에서만 다루니까 이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무한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면 유용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유한 차원이면 사실 칼디널리티도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음.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나이트해도 좀 트리비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 게, 베이시스가 왜냐면 각각의 체인의 그냥 맥시멀이잖아요. 이 체인과 저 체인에 사실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 두 체인의 맥시멀이 같은 크기의 셋이어야 하는가가 좀 논트리비얼한 질문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피니트 하면 더 논트리비얼할 텐데, 파이나이트 해도 네, 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모든 모든 벡터 공간에 베이시스가 항상 존재하고,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가 베이시스를 뭘 고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느 싱글턴에서 시작해서
빌드를 하든 상관없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디멘션이라는 개념이 되게 유용해지는 것 같아요. 네, 어, 디멘션이 네. 말씀 먼저 하세요. 네. 그냥 이 정의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기본 벡터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를 그냥 디멘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멘션이 유한하다면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무한하면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저 그 위에 코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훨씬 간단하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이거 아마 프리드버그 책 보신 거죠? 거기에 딱 네, 맞습니다. 이 증명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약간 돌아가는 느낌의 증명인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책 구성상 그 베이시스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중에 제일 큰 거고 스프링 셋 중에 제일 작은 거다라는 게 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쓰고 증명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완전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좀 당연하게 봤으면 좋겠어서 이제 여기다가 이 리플레이스 테오렘 옆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아이고 빨간색이 베이시스가 이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자면 여기 리플레이스 테오렘에서 이제 G가 스패닝 셋이고 L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셋이잖아요. 그럼 베이시스는 사실 둘 다니까 얘를 G로 보고 얘를 L로 보면은 이게 되고 얘를 L로 보고 얘를 G로 보면은 이게 돼서 그냥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책 구성상 조금 돌아가는 증명이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리플레이스먼트 디어리엄부터 디멘션까지 내용에 대해서 감상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티오렘 이름처럼 이렇게 뭔가 교체한다는 거를 하려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H라는 집합에서부터 하여튼 어떻게 그 교체가 이렇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네, 지금 당장 이해가 될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 어떤 두 다른 체인이 맥시멀인데 그게 카디널티가 같다고 어 디멘전 그게 그러니까 두 다른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이 논리를 따라가면은 이게 같다는 걸 보일 수 있다니까 일단 좀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 저 두 벡터 스페이스가 두 체인의 맥시멀이 각각 베이시스를 이룰 텐데 베이시스를 스팬해서 만든 벡터 공간은 베타를 스팬하나 베타 프라임을 스팬하나 똑같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디멘션은 벡터 공간에 대한 어떤 값이라서 디멘션은 그래서 같고요. 네, 그래서 각 체인의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가 왜 같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리플레이스먼트 티어리움이 좀 처음 봤을 때 바로 이렇게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조건과 이 결론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옆에다 이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제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려놓은 건데 이게 네.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거 종종 쓰게 되는데 뭔가 뭐 이게 스페인 셋 같은 게 하나 있고 보통 베이시스가 하나가 있는데 얘를 꼭 포함해서 뭐 베이시스를 만들던가 스페인 셋을 만든다던가 할 필요가 있을 때 많이 쓰게 되더라고. 음, 아주 꽤나 전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 풀 때는 네, 꽤 많이 씁니다. 네, 저는 지금 리플레이스먼트 세오럼이 그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에만 적용되는 세오럼인가요? 사실 뭔가 그냥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세오럼이긴 한데, 세오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 그러니까 요 내용도 약간 이게 인피니트 디멘전으로 가면은 좀 헷갈려서,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디멘전인 경우에는 당연한 것 같은데, 약간 인피니트 디멘전인 경우에는, 어, 베이시스가 두 집합에 이제 카디널리티가 뭐, 그 자연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로 이제 같더라도, 뭔가 그 파이나이트계 원소를 추가해도 카디널리티 계속 같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직관이 헷갈려서 이걸 좀 어떻게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좀 계속 헷갈리네요,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딱 아까 그 뭐냐 모든 벡터 공간이 베이스에 갖는다. 그것만 빼고는 거의 다 서양대 수학에서는 다 파이나이트 디멘전을 가정하고 있는 띠오렘들이거든요. 아마 이게 그 뭐냐 영상에서도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인피니트 디멘셔널이 되면은 상당히 많이 복잡해지고 뭔가 다시 컨스트럭트 해야 될 것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때는 아예 다른 국면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파이널 디멘션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베이시스의 카디널리티가 같다, 이것도 일단은 그 파이나이트에 한정해서 그냥 공부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카디널리티라고 진짜 언급이 되지 않고 이제 이 기호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파이나이트일 때도 사실 원소의 개수를 말하려면 이 기호를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딱히 무한 차원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일단은 파이나이트 디멘저널로 한정해서 앞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이스원 띠오렘은 파이나이트 디멘전이어도 상당히 넌 트리비얼한 띠오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딱 맞는 베이시스가 있을 때 뭐 다섯 개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걸 갖다가 바꿔 낀다고 해서 나머지가 얘랑 호환되게 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해줄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트리비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된다고 말해주는 거라서 아, 네네.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게 뭐 트리비얼한 건 아닌데 요 그려주신 그림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뭐 그런 게 있겠다 이제 싶은 정도로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베이시스를 저희가 임의로 골라잡을 수 있고 베이시스를 뭘 고르든 그게 구조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벡터 공간 간에 왔다 갔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두 벡터 공간이 베이시스가 같다면은 일단 아이소모픽 하고요. 그뭐 그냥 성형대수의 그냥 결론으로 점프해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냥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폼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 벡터 공간은
그냥 필드랑 디멘션이 주어지면 이 실제 얘를 구성하는 원소가 뭐 공이든 뭐 동물이든 뭐든 상관없이 필드와 디멘션이 주어지는 어떤 두 벡터 공간이 있다면은 그러면 얘네를 이제 up to linear isomorphism까지는 그냥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결론인 것 같아요. 다 뭐 복잡하게 말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베이시스 n개짜리 벡터 공간을 들고 와도 그냥 Rn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력한 여기서 이어지는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저 디멘션과 필드 말고도 또 구조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사실은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필드를 바꿔 낄 수도 있고 아니면 토폴로지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디스턴스 펑션이나 토폴로지를 아니면 이너 프로덕트를 저희가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더 디테일한 구조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 벡터 간의 플러스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좀 자유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두 개짜리 슬롯이 있는 튜플을 생각하면은 그냥 첫 번째 튜플에다가는 그냥 실수 더하기를 생각하고 두 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뭔가 뭐 더한 다음에 모드 2로 나눠준다라든지 해서 약간 특이하게 만들어도 그런 것도 RN이랑 똑같이 봐도 될 수 있는 건가 좀 헷갈려서 지금 제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도 RN이랑 아이소모픽하게 사실 아이소모픽하다는 게 잘, 말씀하신 네, 예시 좀 써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이런 게 정의해도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필드는 정수 집합인가요? 필드는 그냥 실수 정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시를 맞게 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궁금했었던 거는 그냥 뭔가 컴포넌트별로 뭔가 덧셈하는 게 좀 달라지면은 그런 것도 벡터 원소로 볼 수 있고 뭔가 그럴 때도 아이소모픽하다는 게 음, 예전이 말이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음, 그 벡터 공간이 어, 집합의 원소 간 덧셈이 아벨리안 그룹이었나요, 조건이? 덧셈에 한- 대해서는 예, 아벨리안 그룹 네, 그게 성립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집합의 정체가 뭐냐에 대한 건 사실 이미 다 추상화가 돼서 여기 AB가 결국은 V1이 나온 예를 들어 라지 V라고 할게요. 라지 V라는 집합의 두 개의 베이시스의 개수들이고 CD도 V2가 나온 W라고 할게요. W의 두 개의 베이시스의 개수들인 거잖아요. 아, 네. 아니다. 두 개 지금 같은 벡터 공간에서 나온 거죠.
같은 벡터 공간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다른 어떤 W라는 벡터 공간에서 같은 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냥 이 베이시스들이 각각 W에서의 베이시스랑 이제 연결해주는 그 선형 변환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매핑하면 여기서도 똑같은 W 벡터 공간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가져오면 호환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 약간 아이소모르픽하다는 게 그 정확하게 그게 무슨 함의를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스스로 납득을 못했는데 그래서 좀 뭔가 좀 그런 아직 좀 약간 뭐 벡터가 뭐첫 번째 슬롯에는 뭐 R이 있고 C가 있고 이런 것도 다 약간 RN으로 아이소모픽하다는 센스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좀 일단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예. 아이소몰픽은 그냥 사실 그런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소몰픽 무슨 몰픽 시리즈들이 있는데 아이소몰픽은 그냥 그 모든 원소랑 그 연산이랑 그게 다 그냥 이름 바꾸기만 되는 그걸 아이소몰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같아야 되는 네. 게 모든 원소들이 다 이름 바꾸기일 뿐이어야 되는 거고, 그 연산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소들마다 연산이 작용하는 방식도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어, 원소들이 바꾸기가 된다는 게 그 바이젝션이 주는 거고, 원래 바이젝션이면서 호모모픽, 호모모픽해야지 아이소모픽인 건데, 바이젝션이 그 원소의 바꾸기를 주는 거고, 연산의 모양 바꾸기는 사실 의미 없는 거고, 그 관계들이 다 대응이 된다는 게 이제 호모모픽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그 선형 결합을 했을 때가 어 V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W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음, 아이소모시는 비율을 뭐라고 쓰죠? 그냥 이렇게, 함수를 그거는 뭐, 그냥 써도 상관없고, F라고 하면은 여기 V에 있는 V1과 V2에 대해서 AV1 더하기 이 V2를 한 게, 한 거를 이제 F에 넣었을 때, 어, V1 보낸 거랑 V2 보낸 거랑의, 리니어리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마 B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여기 생각해보니까 지금 필드가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얘랑 얘랑? 필드는 같아야,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요 AB는 지금, 요 AB는 이 W에서의 필드인데, 헷갈리네요. 요 AB는 V에서의 필드고, 필드의 원소고. 필드는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를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도한 범위는 필드는 같은 범위 안에서 얘기한 거긴 합니다. 뭔가 선형 변환이 필드가 같은 벡터 두 다른 벡터 공간, 그러니까 필드까지는 같은 걸 전제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드는 같아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은 그 최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소몰피즘은 이 그 에디션 연산을 각각의 벡터 스페이스에 어떻게 정의를 하더라도 요 에디션은 이제 V에서 정의된 에디션이고 요 에디션은 W에서 정의된 건데 뭐 어쨌든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요 관계가 성립하면 이제 아이소몰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정의된 거거든? 만약에 뭐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정의한 에디션이 아이소몰픽하려면 뭐 어쨌든 요게 성립하면 이제 아이소몰픽한 거겠죠. 저게 그게 더, 인버터블 해야 되는 거죠, 아, F가. 그 아마 바이젝션이니까 인버터블 하지 않나요? 네, 네, 바이젝션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아이소모필즘 정의가 대수학에서 보는 거랑 현대대수 서양대수학에서 보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름 바꾸기랑 연산 구조가 보존된다. 그건데 서양대수학은 구조가 벡터 공간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동으로 만족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정의가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경우에 이게 리니어리티인데 이게 자동으로 이제 호모모피즘, 호모모픽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를 만족시켜줘가지고 조금 정의가 달라 보이긴 해요. 저는 그냥 여기랑 뭐 여기가 이제 다른 약간 더하기일 수 있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디멘전으로만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까요? 그러니까 디멘전이 같다면은 그러한 F가 존재한다? 이거를 항상 만족시키는? 어, 아니, 예. 말씀하세요. 네.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그 디멘전마다 유일하게 벡터 공간이 분류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같은 오버 F일 경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베이스 필드가 달라질 경우에는 사실 그 서양대수학의 일반적인 그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필드가 달라지면 동형이 아닐 수가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벡터 공간이 사실 모듈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베이스 필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뭔가 모듈로서 봐가지고 그 일반적인 뭐 군이나 링에서 적용하는 그 아이소모피즘을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베이스 필드라는 게 뭐죠? 아, 그냥 이거 말한 거예요. 요 필드. 어, 근데 지금 필드는 공유하고 집합 간의 원소를 더할 때 덧셈이 다른 경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 예를 들면은 뭐 둘 다 지금 뭐 R3인데 R3에서 정의된 이제 벡터 에디션이 다른 경우, 요런 경우를 생각하신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안 찾아봤지만 혹시 그럴 때도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생각이 좀 다듬어지지 않아서. 제 생각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저희 스터디에서 그 아이소모피즘 했었나요? 단어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 아이소모피즘의 정의를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대수학에서 정의하는 그 아이소모피즘이 군 레벨에서부터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벡터 공간도 그 아이소모피즘 개념으로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스칼라벨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근데 덧셈 같은 거는 이제 호모피즘 프로퍼티 같은 걸 줘가지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마드2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것 같네요. 저희가 정보 이론 그 포스터 할 때 아마 디스턴스 프리저빙 펑션이 존재하느냐로 아이소모피즘을 봤던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아이소메트리였을 아, 거예요.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필들이 되게 많거든요. 헷갈리네요. 아이소메트릭 한 것도 이제 아이소몰피즘의 한 예시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에는 따져보진 않았는데, 저는 다른 범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소모피즘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대수 구조로서 같은지인데, 이제 아이소메트릭은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같은지 이런 의미라서. 근데 뭔가 뭐 잘 모르지만 약간 그 카테고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같은 구조를 보존하는 무언가의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주는 거를 좀 아이소몰피즘이라고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좀 알기로는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이소모피즘 그게 약간 그 막 말이 좀 그 용어의 남용 이런 게 좀 있는 경우를 보였을 수도 있긴 한데 아이소모피즘은 그 대수 구조로서 같은 걸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리즈들이 그때그때 좀 많은데 어 근데 막 그거 막 갖다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좀 최석희 선생님 질문하신 거 듣고서 좀 되게 모호하다고 느낀 게 내 말 자체가 저희가 뭔가 어, 어떤 관점에서 예를 들어 두 개가 아이소모픽하다 또는 뭐 동등하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들을 할 때 그게 레이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여기도 좀 더 제가 명료하게 찾아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필드랑 디멘션이 같은 두 벡터 공간이 뭐 어떤 관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비슷하다는 말의 범주가 어디까지 비슷하다는 건지가 어느 레이어까지 비슷하다고 하는 건지가 되게 어, 명시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딱 그게 제가 좀, 약간 궁금했어가지고 좀 드린 질문인데, 예. 네. 근데 저희가 아직 아이소모픽을 아직 못 나가서 그때 또, 예, 질문을 준비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챗GPT 갈궈가지고 알아왔거든요. 잠깐 하나 그냥 가져와 볼게요. 네. 뭐를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게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 베이스 링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베이스 링이 두 개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정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예 아이소모픽이라는 개념을 쓸 수 없다고 하네. 그리고 만약에 그 연산만 달라지는 경우는 여기서 그냥 뭐 여기서 다른 연산을 였다가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호모모피즘의 성질이니까 이게. 링에 대응되는 게 필드였죠? 아, 네네. 음,
그리고 저도 방금 GPT한테 물어봤는데 두 벡터 공간이 필드는 공유하고 그 각 집합의 원소 간의 덧셈은 각자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이소모피즘이 성립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네, 애초에 원래 이게 지금 뭐 이런 조건에서 서술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원래 홈모피즘 나오는 부분을 가면은 정의 자체가 애초에 이게 두 개 덧셈이 이렇게 다른 걸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어, 일반적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특별한 경우로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벡터 공간은 너무나 좋은 공간이라서. 음, 그 스칼라 것만 달라지는 경우도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 들어갈 거를. 여기 뭐, 점 1 이런 식으로. 뭔가 왜 데자뷰가 느껴지지? 감사합니다. 11시가 슬슬 거의 다 돼가지고 그 오늘 스터디한 내용들 혹시 전체적으로 감상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존스 렛마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약간 한 가지 두려움을 좀 깬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존스 렛마가 이거 말고도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한숨부터 나오면서, 그리고 존스 렛마 나오는 그걸 보면은 사실 좀 약간 수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주절주절 해야 되는 그런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로 막 증명이 막 뭐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막 이렇게 두 장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읽을 엄두부터 안 나는데 좀 약간 한 발 다가간 것 같아서. 음, 근데 나중에 만약에 어 수학자가 돼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쓸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공리니까 그 약간 제일 기본적인 공리에 디펜드하는 거니까 어 뭔가 그거에만 의존하는 필연적인 것들은 다 그걸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언젠가는 이겨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어, 일단 베이시스랑 그 리플레이스먼트 디어리엄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공간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제일 좀 감탄스러운 부분이 어떤 집합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에 상관없이 이제 필드가 R이라고 치면은 RN의 어떤 벡터들과 이제 매트릭스 연산으로 다룰 수 있는 그 문제로서 변환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그 셋업을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좀 대부분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베이시스를 작업하고 항상 존재하고 베이시스 막 맘대로 바꿔도 되고 다른 벡터 공간 안에 이제 차원이 같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셋업이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뒷 내용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그 중간 과정을 좀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그 디멘전이 같으면 이제 다 RN으로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조금 놀라우면서도 좀 선형대수하게 묘미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벡터 공간은 막 사실은 막
함수들을 모은 것도 이제 벡터 공간이 되고 뭐 벡터 공간도 이제 연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벡터랑 다를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베이시스만 같으면 RN에 있는 걸로써 이제 똑같이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조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벡터 스페이스가 이제 베이시스가 오늘 본 것을 통해서 베이시스가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스랑 스패닝의 이제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이제 되게 뭔가 좋은 집합,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 좀 요렇게 좀 직관을 잘 잡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미적분 할 때 매니폴드에서 뭐 탄젠트 스페이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벡터 스페이스의 좋은 성질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공간, 벡터 스페이스가 되게 좋은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증명을 통해서 조금 이거를 증명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조금 분쇄해 가면서 물론 코딩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뭔가 어, 그런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들을 좀 세우는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16강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